당연하게 있을 테니까 잡아내는 데도 쓰였고요. 시작점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 팔란티어하고 이후의 팔란티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상으로 팔란티어가 여기다 서비스를 공급할 때니까 유용성을 지금 입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팔란티어는 뭐 만들어지는 이제 역사가 우선은 9.11 미국의 2011년에 있었던 테러죠. 2011년에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테러에 의해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CIA에 있는 벤처 캐피탈, CIA가 미국의 벤처 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겠다고 했을 때 CIA에서 투자를 해줘서 처음에는 은행 거래 중에서 좀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를 꼬집어내는 것, 잡아내는 것. 그래서 이것은 테러리스트들이 은행 거래를 한 거다. 비정상적인 거래다.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서 이걸로부터 시작을 했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팔란티어는 AI 기업이 아니죠. 팔란티어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계는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되고 이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볼 때마다 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를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철학적인 존재론과 이 과학에 쓰는 이 데이터야 분석에 쓰는 온톨로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 뿌리는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강정수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가 존재하는 거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강정수의 어떤 존재적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데이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연결시키는가에 따라서 맥락적인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것을 팔란티어가 대단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이제 초기에 했었던 건 이제 정부 비즈니스를 많이 열었죠.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실은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 경찰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경찰, 베를린 경찰, 파리 경찰들, 런던의 경찰들도 이걸 쓰고 있었고 처음에는 대테러용으로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범죄자를 잡는데 많은 패턴들로서 이제 쓰려고 했던 거죠. 정말 아무런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상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 뭐 비가 많이 오는 날 자전거 도둑이 더 많다더라. 그럼 뭐 순찰을 몇 번 더 둔다든지 뭐 이런 단순한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팔란티어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팔란티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팔란티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많은 데이터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학습이 많을수록 데이터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전쟁이 나자마자 한 달 만에 알렉스 카프 그 팔란티어 CEO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담판을 짓죠. 앞으로 무상으로 팔란티어가 여기다 서비스를 공급할 때니까 전방뿐만, 즉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론트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 즉 일상의 교육과 일상의 생산과 모든 사회가 작동하는 이 모든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다 접근하게 해달라. 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한 나라의 그것도 이런 위급 상황 속에서 있는 그래서 전방의 데이터들도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적외선 카메라도 연결하고 위성의 데이터들 또는 일론 머스크가 제공해줬던 스타링크의 데이터들 그다음에 레이더들 그리고 전방에 있는 이 병사가 망원경으로 봤던 이런 모든 데이터들 레이더에서 온 데이터들 이런 모든 심지어는 소셜미디어에 있는 데이터들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탱크가 포착이 됐다. 러시아 탱크가 포착이 됐다. 자, 저 탱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데이터를 연결해 봅니다. 자, 뒤에 있는, 그러니까 열 감지 센터에서 뭐 다른 탱크가 몇 대가 더 감지가 됐는지, 뭐 레이더에서 예를 들자라면 후방 부대에 있는 예를 들자라면 보급 부대, 예를 들면 식량을 보급하는 부대가 탱크와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거는 공격하러 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후방에 있는 보급 차량들은 그대로 있고 서 있더라. 그러면 얘는 훈련용으로 좀 연습하러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결하면서 관계 속에서 이 탱크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훈련용이다, 공격용이다. 자, 공격을 한다면 어떤 패턴을 질 것인가? 수많은 데이터를 연결할수록 이 패턴이 읽혀지는 거고 그러면 A라는 지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몇 %고 B라는 지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몇 %니까 우리는 여기에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했던 자살 드론을 몇 대를 여기다 보내고
몇 대를 여기다 보내고 이렇게 전방에서 쓰일 수 있지만 후방에서도 쓰일 수 있죠. 후방에서는 또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키예프에 보면은 당연하게 러시아 스파이도 있을 테니까 스파이를 잡아내는 데도 쓰였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어려운 뭐 하여튼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일이 오면은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문자 받으시잖아요. 서울시에서 보내는 문자, 경기도에서 보내는 문자, 뭐 이런 문자를 받으시는데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안 보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먼저 보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대피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번 폭격에서도 예를 들면은 수업을 중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폭격마다 수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계속 진행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들을 이 공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경제가 작동돼야 되고 교육이 작동돼야 되고 아이들은 자라야 되고 또 인간은 안전은 또 만들어져야 되고 모든 혼란 속에서 다 동시에 대피했다가 다시 다 돌아오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팔란티어가 작동을 하면서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대단히 좋아졌죠. 이것을 민간 기업에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에도 팔기 시작하는데 민간 기업에서 어디 했습니까? 수많은 공급망, 여러분 갤럭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의 이 물량들이 다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야 돼요. 품질 검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얘가 제대로 지금 공장으로 지금 그 나사가 이동하고 있는지, 그 부품이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또 판매 데이터도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보려면은 올리브영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어디서 많이 팔렸는데 저 물품이 왜 많이 팔렸을까? 아, 저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나? 저기 미국 관광객들이 왔나? 저기 필리핀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그런 건가? 아닌가? 고등학교가 중간고사가 끝나서 그런 건가? 그러면 저건 고등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서 저기 갑자기 그 시간대에 손님이 많이 몰렸으면 그들이 좋아하는 물품이 이거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팔란티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팔란티어가 또 AIP라고 해서 각종 AI를 쓰면서 기업이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서 팔란티어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것은 거버먼트 부분에서 고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팔리면서도 성장했지만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팔란티어가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성장은 이 처음에는 전장에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대테러용, 범죄용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감시 기술이다, 뭐 이런 기술이다 있었지만 이것이 이 부분을 응용해서 지금 민간 영역으로 오고 있는 거고 민간 영역에서는 감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이 작동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라든지 판매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 부분에서 효율성들을 높여내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면서 지금 팔란티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기업의 운영 체계가 되는 것. 우리가 스마트폰의 운영체계로서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운영체계로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라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국방의 행정의 그 운영체계로서 지금 고담이라는 것들이 작동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뭔가 궁금해하던 부분이 뭐 거의 B2B에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정보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뭔가 AI와 윤리, AI와 개인정보를 얘기할 때 딥시크 사태처럼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뭐 이런 좀 음모론도 있고 이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그게 시작점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국방 부분에서 쓰이는 부분은 여전히 다양한 데이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것이 이제 뭐지 감시 데이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게 되는 거죠. 근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스타트업이 성장한 스타트업이 팔란티어 말고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클리어뷰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만나실 수 있는데요. 클리어뷰 AI가 흔히 말해서 CCTV를 연결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 데이터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거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말 잘 쓰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러시아 스파이 잡아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물론 이게 100% 정확도는 없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절실했던 거고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클리어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팔란티어 기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장 기술로서 전쟁 기술로서 시작을 했지만 민간 기술에서도 효율성이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만들어내는 것, 동일한 인풋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 비용을 더 절약하는 것, 수익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기업이 마다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제품 판매 가격이 서비스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죠.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 기술로서 지금은 더욱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민간에서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은 물론 국방도 시장이 더 커지겠죠. 팔란티어가 트럼프 이후에서도 예를 들자면 나토에서 채택을 한다든지 미국하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저는 조금 있으면 일본과 한국도 팔란티어는 국방에 도입할 거예요. 미국하고 협력하려면 도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에 쓰이고 있는 기술이 한 축이 있다라면 분명하게 다른 한 축은 민간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고 이 민간에서 효용성들이 대단히 입증되면서 한국에서도 HD 현대라든지 뭐 동아 오츠카라든지 곳곳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용성을 지금 입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민간 부분에서 시장도 이제는 커지고 있고 시작점이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이 있는 거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저는 시작점이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윤리적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시작점이 국방기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투자하지 않으리라 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철학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설득을 해서 이건 얘기할 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팔란티어 투자들에도 명확하게 이것은 국방 쪽에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 필요하죠. 당연하게 나는 탱크 만드는 기술에 투자할 수 없다. 나는 전투기 만드는 기술에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저는 그분들 당연하게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팔란티어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팔란티어는 이런 양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